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레디언트 원부동산 강대일입니다. 또 오래간만에 인사드리네요. 오늘은 전월세 시장의 심상치 않은 분위기부터 토지거래 허가제의 영향,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리시는 장이 4구역, 6구역, 10구역의 그 생생한 현장 소식과 양도세 팁까지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먼저 부동산 시장을 말씀드리면 전월세 매물 실종 사건이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겠습니다. 일단 그 네이버 부동산에 매물이 없습니다. 직접 부동산에 가서 찾아야지 그나마 뭐 한두 개 있을까 말까 뭐 이래요. 다들 뭐 5월 9일 중과세 때문에 매도해야 되니까 전월세 하면 안 되겠잖아요. 전세가 뭐 0건 뭐 1건 뭐 이렇습니다. 그럼 월세가 있지 않느냐? 그럼 월세도 없어요. 월세도 그 다주택자가 주로 놓는 건데 월세는 보통 융자가 얼마씩 껴 있잖아요. 주인이. 다주택자가 대출 만기 연장 불가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또 그런 게 나왔잖아요. 그 월세도 뭐 한두 건 뿐이에요. 월세 또 가격도 비싸요. 집 한 채 있는 분은 세 줄 게 없고 다주택자가 세 주는데 어떻게든 세금으로 다주택자에게 중과세나 대출 금지로 매매를 유도하려고 자꾸 이러는 거잖아요. 전월세 나올 리가 없죠. 나오는 게 이상해요. 아주 폭망입니다. 전세가 필요해도 공급이 없고 가격이 오르니 점점 사람들이 외곽으로 나가게 되고 전세가 부르는 게 값이에요. 뭐 이게 5월 9일까지 한시적으로 뭐 이런다는데 중과세를 피하기 위한 뭐 매매 전환은 그 임차인의 그 이주 압력을 받잖아요. 그리고 전월세 시장 불안으로 이어져 가지고 하여튼 뭐 걱정입니다. 그럼 청약 시장 한번 볼까요? 요새 참 엄청 핫합니다. 분양가도 하도 세다 보니까 9평이 34평이 안 내려요, 이제. 25평, 전용 18평. 그러라 하더라고요. 씁쓸해요. 어제 신문을 보니까 그 74가 30평인데 그 어떻게 매매가가 40평 매매가보다 더 비싸다고 하니까 조선일보에 났더라고요. 참 우픈 세상이죠. 그게 이제 금액이 그 정도 되니까 그것만 하는 거예요. 대출이 안 나오니까. 청약은 그 무주택자가 1순위인데 34평 분양가가 뭐 강북 같은데 보통 17억 17억 5천 하잖아요. 가정해 보면 확장 샤시 뭐 이러면 옵션 6천, 뭐 중도금 중도 이자 뭐 한 6천 뭐 이러면 취득세 빼고 한 18억 5천 돼요. 대출 4억 빼면 14억 이상 나와야 되는데 자가 같은 경우 대출 조금만 있으면 또 전세도 대출 조금만 있다면 더더욱 자금이 힘들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이렇게 묻지마로 몰리는 걸까요? 그게 한동안 없었던 이제 공급 공백이 돼 있었던 거고 고물가 상황, 건축비가 또 거의 따블이 올랐잖아요. 뭐 엄청 올랐잖아요. 환율도 1350 이상에서 안 내려오니까 인플레가 거의 고차가 돼 가지고 그럼 부동산으로 해지하는 방법밖에 없어서 그럴까요? 뭐 그런 것 같아요. 신혼부부 특공도 뭐 자산이 뭐 3억 3천 이상이면 또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 부모님 증여하거나 또 코인 대박 맞았거나 뭐 주식 대박이 있는 뭐 이런 사람이 어찌 해볼 텐데 그런 복도 없고 일단 청약은 하긴 해야 되는데 막상 계약률은 특공 빼고 한 50% 60%에서 거의 멈춘대요. 그럼 나머지는 뭐 그냥 줍줍으로 막 갖는 거죠. 이렇게 되면 우선 학원 봤는데 그 63 지선이 이제 곧 이제 되잖아요. 7월 달에 세법 개정이 있어요. 그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규제 강도가. 뭐, 어떻게든 다주택자 그 매물을 토해내게 하려고 뭐 아주 뭐 그냥 대단해요. 보유세 인상을 또 만지작거리는 거잖아요. 재산세 부과는 공시가격 공시가격 우리가 뭐 69%인가 70% 그런데 그거 80%로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종부세도 근간이 공정시정가율이 있어요. 공시가격에 공정가격 60%로 깎아가지고 하는데 그거 한 7, 80% 올린대요. 공정시장가액은 시행령만으로도 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세부담이 1.5% 정도, 1.5배 정도 올라가요. 뭐 거기다가 2주택 이상자는 기초공제가 원래 1주택자는 12억인데 그 9억으로 줄어들잖아요. 그 종부세 중과세도 있어요. 거기다 또 요새 뭐 장특공제를 또 만진다 그러네. 그럼 거주 4%, 보유 4%잖아요. 근데 거주는 못 건드리고 뭐 보유는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서 또 그것도 뭐 건드리면 양도세가 그 장특공제 빼면 매도 올라가 버려요. 하여튼 뭐 복잡합니다.
근데 요새 토지거래 허가, 뭐 서울시내 전체가 다 그러는데, 토지거래 허가 절차 좀 말씀드릴게요. 매도든 매수든 계약 전에 먼저 이제 약정서를 써요. 뭐 5천이든 3천이든 얼마 주고, 뭐 나중에 딴소리 하니까. 그리고 토지거래 신청을 해요. 구청에다가. 한 3주 걸립니다. 근데 뭐 빨리 나오면 뭐 성북구 같은 게 한 2주 정도 나오더라고요. 구청구에서 허가서가 나오면 그때 이제 본격 계약서를 쓰는 거예요. 계약서 작성하고. 서울 전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 지역이고, 토지거래 허가 지역 안에 아파트, 그 아파트나 아파트 되기 전에 그 멸실된 입주권, 그런 건 아파트로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토지거래 허가를 하는 대상이고, 뭐 외에 이제 재개발 빌라나 주택은 아닙니다. 뭐 토지거래 허가니까 그런 것도 다 그런다는데. 그리고 이제 단지 신속통합이라고 있어요. 여기 뭐 장구역 8구역이나 뭐 13구역 이런 데도 9구역. 신속통합이나 공공재개발은 토지거래 허가 대상입니다. 그리고 5월 9일까지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접수하면 다주택자는 중과세를 면제해 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참고하시고요. 또 지금 우리가 좀 아셔야 될 게 서울 시내 전체가 투기과열지구잖아요. 재개발은 관리처분인가, 재건축은 조합 설립인가. 그거 지나면 매매하면 조합원 승계가 안 돼요. 그런데 여기 그 조합원 승계되는 법조항 그 별첨에 2018년 1월 24일 날 이전에 사업시행 인가를 받았다. 그 구역이. 그러면 그 해당이 안 돼요. 그거 뭐 관계 없습니다. 그냥 매매하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우리 장이 19역 우리 사업시행 인가가 2013년 7월 4일 날 됐어요. 장이 6구역이 2015년 5월 1일 날 사업시행 인가 났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뭐 자연스럽게 그냥 매매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또 그냥 또 뭐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은 구역도 하더라도 사업시행 인가가 혹시나 그 이후에 났다 하더라도 그 10년 거주, 아니 5년 거주, 10년 보유, 10년 보유하거나 5년 거주하거나 이러면 그것도 또 뭐 그 승계 그 제약에 해당되지 않으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4구역, 6구역, 19역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5월 말부터 6월 중순 그 일반 분양을 앞둔 제일 핫한 장이 19역부터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대우건설 그 모델하우스는 신설동 92-62번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서 돌고지역에서 버스 타면 261번 버스 타고 경동시장 그 지나서 용두동 사거리에서 하차하셔가지고 거기서 한 50m 가면 다리 하나 나와요. 다리 건너서 왼편에 가면 모델하우스 있습니다. 이번 주 중에 일본과 협상이 이제 끝나면 이사회와 대의원에 거쳐서 5월 말 총회로 확정되면서 6월 중순에 분양을 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우리 거실 그 아트홀은 원래 그 벽지로 돼 있는데 포세린 타일로 포미를 갖췄고 거실 천정은 우물 천정에다가 뭐 조명 3개가 있는데 그 옆에 이제 우물 천정을 해가지고 제대로 고급스럽게 더했다고 합니다. 모델하우스는 전부 다 이제 1분자용인데 그 모델하우스의 모든 옵션, 거기는 조합원에게는 그냥 무상 제공을 받고 있어서 상당히 큰 혜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분양가인데 현재까지는 8사가 평균 17억에서 17억 5천 뭐 요 정도 되고 7사가 15억 5천에서 16억, 5구가 14억에서 14억 5천, 101이 19억에서 19억 5천, 114가 21억 5천에서 22억 정도 같은데 조합과 대우가 이제 협상 중이죠. 조합원 입장에서는 좀 더 원하지만 이제 시세에 맞게 건설사하고 협의가 잘 되었으면 합니다. 아무튼 그동안 학수고대하던 착공 또 1분이 되니까 저 포함해서 19역 조합원님들 다들 축하드립니다. 또 그동안 이제 조합원들 다 이끌어 가면서 한 푼이라도 그 이자 같은 거 뭐 아끼려고 노력해 주신 우리 주동준 조합장님이야 그 임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이제 조합 단톡방을 이렇게 보면 거기 뭐 일부 분들이 17억 밑으로는 우리 비례율이 마이너스가 나는 걸로 뭐 큰일 나는 것 같이 글을 쓰시는 분들을 봤는데, 기왕 얘기한 김에 제가 아는 그 비례율을 잠깐 말씀드리면, 25년 12월 29일 날 우리 책자가, 이 관리처분 책자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 책자에 보면은 그 페이지 283페이지를 이제 참조하시면 되는데, 거기 총 수입이 1조 7,263억, 총 지출이 1조 5,904억, 종전평가액, 우리 원래 이제 우리 조합원들의 그게 1,355억이거든요. 그때가 12월 29일에 비례율이 100.25로 나왔어요. 일반 분양이 1,032세대고, 그냥 우리가 두 개 평형만 그냥 한번 골라 볼게요. 거기 59가 418세대였고, 평균 분양가를 11억 1천으로 잡았어요. 그리고 84가 397세대인데 평균가가 15억 2천으로 잡았죠. 그럼 4월 현재 우리가 지금 25년 관리처분 대비 협상 그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84가 17억 뭐 얼마 뭐 17억만 잡죠. 59가 14억 잡고. 그럼 뭐 하게 되면 59가 아까 418세대니까 거기다가 한 2.9억 정도 차익이 나잖아요. 그럼 1200억. 84가 397세대인데 1.8억 해서 714억. 그러면 이제 두 개 평형하면 1914억이잖아요. 그럼 수입 지출국을 예상분을 이제 두 개 평형만 반영해도 총 수입이 1조 7천억, 7,263억. 거기다 1914억이 이번에 더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럼 1조 9,177억. 총 지출이 1조 5,904억. 플러스 이제 건설비 인상이나 혹시 기타 이제 법인세가 추가 예상되거든요. 뭐 그런 거 좀 하고 뭐 이래서 한 1,000억을 그냥 잡아놨다 하면, 두 개 하면 이제 총 지출이 1조 한 6,904억이 되겠잖아요. 한 1,000억 더 얹었을 때. 그러면 종전평가액은 뭐 우리가 원래 그건 1,355억은 그냥 똑같으니까. 그럼 비례율이 얼마냐? 167.7% 나와요. 물론 수치상으로만 그렇게 나옵니다. 하지만 입주까지 시간도 길고 여러 가지 지출 변수가 많을 거 아닙니까? 러프하게 그냥 제가 봤을 때 130% 정도는 예상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제가 생각해 본 거니까 너무 꼭 믿지는 마세요. 다시 일반 분양으로 이제 돌아가서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 아닙니까? 이제 중도금 대출 부족분 20%는 이제 조합이나 건설사가 대출을 뭐 알선해주거나 주선해주는 형식으로 이제 할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잔금인데 돈이 없으니까 전세를 놓아서 이제 전세를 놓아서 잔금을 마련하려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토지거래 허가는 반드시 입주 2년을 해야 돼요. 그게 여의치 않는 거죠. 물론 여기 4구역에 장이 레디언트 입주택처럼 거기도 분상제였잖아요. 입주 조건이 있었죠. 근데 그때 3년 유예해 줬어요. 전세 2년 후에 2년 끝나고 바로 주인이 입주하는 조건부로 응급조치를 해주고 다행했는데, 뭐 장 19역도 뭐 그렇다고 입주를 못하고 그냥 텅텅 빌 건데 큰일 나잖아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아마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전세 대출을 받은 돈으로 아파트 잔금을 치러주지 못하게 정부에서 막아버렸어요. 그때 여기서도 그랬잖아요. 장애 사구역도. 그런 거를 이제 우리는 이제 통상 우리가 얘기하는 건 소유권 이전부 세입자 전세대출 불가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딘가에 다른 데서 급전을 P2P를 빌리든 어쨌든 잔금을 먼저 빌려서 놓고 난 다음에 융자가 없는 상태에서 그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받아가지고 이제 급전을 다시 갚는 방법. 뭐 비용이 많이 들죠. 그런 일이 똑같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여기까지 19형 얘기는 이제 대충 마치고, 자, 다음은 저희 부동산이 있는 장이 4구역 레디언트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840세대 전월세가 단기 계약이 있어요. 단기 계약을 제외하고는 딸랑 2개예요. 매매도 뭐 한 4개 뿐입니다. 10개 정도는 거래가 돼야 전세 가격이 어떻고 매매 가격이 어떻고 뭐 이런 기준을 잡을 텐데 참 그렇습니다. 어쨌든 요새 저희가 1+1 중 하나의 그 억지 충약으로 뭐 16억 5천에 뭐
토호제를 넣긴 넣었어요. 실제 이제 현재 지금까지 호가는 17억, 18억 정도 하는데 5월 9일 지나면 아마 이것도 더 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상 2년짜리 전세는 딱 한 건이고 단기로에 이제 뭐 28년 3월까지 하는 걸 1년이나 1년 6개월짜리 뭐 이런 게 좀 있거든요. 그런 게 한 6개 정도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그 보류지가 10개가 49가 2개, 59가 3개, 72가 1개, 84가 3개, 97이 1개 뭐 근데 입찰 기준가가 그 상당히 좀 낮더라고요. 아닌 게 아니라. 이게 이제 그래가지고 부결됐는데, 대원에서. 금액 조정에 다시 재입찰할 예정이라 그러대요. 어쨌든 비교적 층도 중층 이상이니까 가격만 괜찮으면 여러분들 노려볼만 합니다.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비례율하고 등기 때문에 이제 걱정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법인세가 예상보다 많이 나와서 비례율이 조금 낮아질 것 같다는 말씀도 많이 하시고요. 등기도 당초 뭐 6월 달까지 예정했는데,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한 2, 3개월 더 걸릴 수 있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하여튼 잘 되길 바랍니다. 장이 레디언트 시세에 대해서 제가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장이 4구역 장이 레디언트의 실거래가 경신이 다소 뜸한 것은 수요 부족이 아니라 강력한 이제 매물 잠금 때문입니다. 그 이후로 일반 분양부는 그 분상가 상한제로 인한 거주 요건 때문에 매물이 묶여 있어요. 다주택자 매물을 제외하고는 대다수 매물이 입주 1년 차에 그 임대차 계약이 완료된 상태잖아요, 지금. 그래서 시장에 나올 수 있는 물량이 극히 제한적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로 인한 이제 그 가격이 좀 눌려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그런 제도적 요인으로 해서 눌림목이 있다 보는 것이 또 타당합니다. 이게 우리 이제 지난해 같이 입주한 이문동의 그 레미안 나그랜드하고 아이파크 자이가 실거래가 84 기준으로 18억하고 59 기준 15억 이상의 신고가 경신됐거든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지역 전체 천장을 높여주고 있어요. 장이하고 이문은 그 같이 이렇게 인접해 있잖아요. 인접하고 대구모 이제 신축 뉴타운 지역으로 그 이문의 아주 견고한 그 시세 형성이 결국 장의 가격을 견인하는 지표가 될 것 같아요. 또한 이제 현재 우리 이 짝을 남장이 저 짝을 북장이라 그러는데 남장이 대절격인 이제 이 레디언트 자이 레디언트 시세가 제도적인 요인으로 이제 많이 묶여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꿈의 숲이나 꿈의 숲 아이파크나 퍼스트 하이나 포레카운티나 그런 등이 북장이 거기 있는 그 핵심 단지들도 또한 그 뭐 좀 오르긴 올랐어요 꽤나. 근데 실제 거주 가치와 서울시 전역의 가격 상승폭에 비해서는 저평가된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뭐 혹자는 성북구가 한 15% 올랐다 그래요. 근데 뭐 분기에 어찌됐든 아직도 많이 멀었다. 사실 동북선 개통이나 광운대 역세권 개발, GTX 신호선 확장, 뭐 착공 이런 것들이 이제 호재가 가시화가 되면 이문동발 그 상승세하고 장이 뉴타운의 순환 매수세가 맞물린다면 현재 거주 가치에 비해서 눌림목이 있는 그 가격 상승세가 계단식으로 이렇게 상승을 이어갈 듯 합니다. 그러니까 좀만 기다리시면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은 696 넘어가겠습니다. 696은 이제 어제 소식지가 왔었는데 65% 공사 진척이 되었다고 뭐 하는 소식지가 왔어요. 뭐 착착 진행이 잘 돼서 조합원으로 해서 건물이 올라가는 걸 이제 보니까 제가 또 마음이 흐뭇합니다. 근데 여기도 문제가 하나 있긴 있어요. 성북구청이랑 거기 공원부지가 있잖아요. 천변에. 공원부지에 뭐 수장고를 짓기로 약속을 했다는데 이게 수장고가 엄청나게 돈이 든답니다. 이게 한 100억 이상 든대요. 조합이 상당히 뭐 압박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장고라는 것이 무슨 뭐 유물전시관인데 뭐 사실 우리는 별로 그렇게 갈 일이 없잖아요. 그 유물전시관에. 19역과 같이 뭐 차라리 도서관 지어가지고 주민들에게 뭐 도움이 되는 시설을 뭐 기부채납게 해야지 수장고는 아닐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촉진 계획 때
그 구청에서 이제 허가 조건이었다요. 그러니까 그 조건대로 이제 하긴 해야 되겠죠. 어쨌든 지금이라도 다시 협의해서 6구역 주민들이나 우리 장유동 주민에게 많이 도움이 되는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큰 노인정을 잘 짓는다든지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그런 거를 좀 해서 좋은 시설로 바꿨으면 합니다. 구청도 좀 이제 넓은 시각으로 봐주시고 또 뭐 조합도 적극적으로 좀 대처를 해서 뭐 좋은 일이 좀 그런 게 금액도 너무 좀 큰 것 같고 조금 줄여서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매매는 좀 의외로 좀 있었어요. 매매는 그 3월 달에 한 6, 7건 있었고 4월에 2건 정도가 있었는데 매매가 15억 5천 정도가 호가가 되는 것 같아요. 막상 이제 그래도 호가에서 전화하면 계좌 달라고 그러면 좀 더 달라고. 그러다 보니까 잘 결회가 안 돼요. 17억 이상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향후 그 이제 뭐 불과 뭐 얼마 안 남았는데 내년 3월 거죠. 뭐 한 11개월 남았죠. 매매 호가는 한 18억 정도는 갈 것 같아요. 입주 때 전세는 뭐 엄청나요, 요새. 34평 9억 10억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25평도 뭐 7.5억이나 8억인데 더 올라갈 수 있어요. 무조건 간다고 봅니다. 전세가 아주 귀하니까요. 물론 그때 뭐 한꺼번에 몰릴 때만 잠깐 그러고 그 다음에는 좀 괜찮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개발 입주권 양도세를 잠깐 언급해 드리면 일단 양도세는 2주택이거나 1주택이라도 취득 시점이 관리처분이 가진 19역 같은 데 갔으면 2017년 7월 27일이거든요. 그 7월 27일부터 2015년 7월 27일 이전에 매수를 해야 보유기간이 2년이 돼요. 그 이후로 7월 27일부터는 공사기간이에요. 공사기간은 보유기간을 인정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2년이 안 됐다. 2017년 거꾸로 해가지고 2년이 안 됐다. 그러면 양도세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다 채우려고 한다. 입주해야 돼. 입주하고 그 기간, 모자라는 기간을 채우면 비과세가 되는 거죠. 한 주택 있을 때. 뭐 2주택 있으면 논할 필요 없이 무조건 이제 양도세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주민등록상에 전 가족이 이 집 한 채가 있고 관처 2년 전에 샀다면 비과세 12억 고정 해주는 건 아시죠? 이제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구축 빌라를 2015년에 3억에 샀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양도세를 계산할 때는 관처 전하고 관처 후로 이렇게 나눠서 계산해요. 근데 이제 관처라는 게 우리가 살 때보다는 관처 금액이 원래 작잖아요.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가 되면 거의 장특공제를 못 받아요. 그러니까 한 2억에 샀다. 근데 관처가 5억이다. 그럼 3억에 대해서 장특공제를 해주죠. 뭐 대충 그 장특공제를 못 받아요. 그 이후로 또 그 공사기간에는 또 장특공제 해주지 않으니까 어차피 장특공제를 못 받아요, 잘. 그 장특공제 못 받으니까 뭐 과정에서 뭐 이렇게 3억에 관리처분 해가지고 뭐 이렇게 마이너스 5천인데 그건 마이너스 5천 잡고 관리처분액 2억 5천 현 매매가 10억 5천 피 한 10억 돼가지고 그럼 10억에다가 5천만 원 그 이제 앞에 거 관처 그 전에 거 마이너스 빼주면 9억 5천이죠. 그럼 최초 샀을 때보다 관처액이 작으면 장특공제가 없는 거고 관리처분 이유는 공사기간에 장기부 특별공제가 없습니다. 그럼 차액 9억 5천이라면 필요경비 이제 살 때 취등록세 팔 때 복비, 뭐 살 때 복비, 기초공제 250, 뭐 이러면 그런 거 저런 거 다 하면 뭐 양도차익 한 9억 5천 정도 된다면 그 뭐 양도세율 42%예요. 5억 넘으니까 그러면 3억 9천 9백 나옵니다. 그럼 양도세가 3억 9천 9백에 누진공제가 뭐 이렇게 차차차차 누진이니까 3,594만 원 빼줘요. 그러면 이제 뭐 거기에 3,600, 306만 원에서 지방소득세 1.1%, 양도세 이제 뭐 그럼 3억 9,936만 원 나오는 거죠. 12억 초과에 대해서 할 때는 12억 초과는 이제 1세대 1주택자 비과세 요건 갖춘 사람, 아까 그런 사람들, 뭐 그런 2년을 뭐 보유를 했다거나 뭐 거주 있는 사람은 거주를 했다거나 이러면 뭐 양도가액이 14억이다. 취득가액이 4억이다. 그럼 양도차액이 14억 빼기 4억 하면 10억 아닙니까? 그러면 과세대장 양도차액이 10억에다가 14억에 12억 고정을 해주니까 2억.
그럼 10억에다가 2억 더해가지고 곱해가지고 나누기 그 14억으로 나누면 그러면 이제 금액이 나와요. 그러면 그게 이제 우리가 1.1% 이렇게 그 지방교육세권, 지방소득세권이 다 하면 3,134만 원 정도 되죠.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매매는 해야 되는데 양도세가 이제 무서워서 못 하시는 분들, 그러면 전화 주시면 재개발 양도세 전문 그 세무사가 저한테 있어요. 자세히 상담한 후에 양도세 금액 확인 후에 매매하시면 됩니다. 비용은 뭐 소정의 상담료인데 뭐 그게 뭐 10만 원, 15만 원 뭐 이렇게 싸요. 언제든 전화 주시면 약속 잡아 드리겠습니다. 조금 아는 거는 좀 도저히 좀 아니까 이용해 주고 뭐 구체적으로 2개짜리나 뭐 이렇게 계산이 좀 복잡한 거는 이제 와서 해주면 되죠. 오늘도 내용이 이제 길었지만 그만큼 장해동 사람이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겠죠. 여러분 팍팍한 살림이지만 건강 잘 챙기시고요. 장해동 부동산 매매나 양도세 고민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 레디언트 원부동산 강대일에게 전화 주세요. 여러분의 자산을 아주 최고가로 매도하고 세금까지 원스톱으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이제 큰 힘이 되죠. 뭐 항상 그렇게 유튜브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